이번에는 이낙연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여연간의 네. 선생과 의원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백제 발언에 대해서부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건 절대 지역주의 주장 발언이 아니라고 강하게 지금 항변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재명 후보의 당시 인터뷰 전문을 읽어봤는데요. 네. 한 두세 번, 아니, 한 5번 정도 다시 읽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결론은 특정 지역에 대한 불가론의 인식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저렇게 판단하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당시 인터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백제가 통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낙연 후보가 통합할 줄 알았다. 그런데 지지율이 바뀌었다. 그런데 내가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 후보, 지역적인 확장력은 저에게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지만 본인 주장의 핵심은 바로 뒷부분입니다. 지역적인 확장력은 저에게 있다. 잠깐만요. 전국적 확장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 뒤에는 전국적인 확장력도 쓰셨고 네. 그 뒤에 지역적인 확장력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잠깐 그 지점에서 조금 전에 연결했던 김영진 의원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네. 이낙연 후보로 그러니까 호남과 연결 지은 다음에 확장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이재명 후보의 확장성을 지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역주의 조장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금 항변이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김영진 의원께서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요. 자꾸 앞부분만 강조를 합니다. 네. 이낙연 후보의 통합을 할 줄 알았다 하는 부분. 그런데 사실 주장의 핵심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밝히질 않거든요. 네. 그 뒷부분에 보면은 전국적인 확장력, 지역적인 확장력은 저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특정 지역이니까 좀 힘들다는 논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인터뷰를 읽은 분들이 다 공통된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본의가 왜곡되었다면 표현을 잘못하신 거죠. 자,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원님. 저희들 보고 지역주의를 조장했다는 주장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이 발언이 처음 나온 발언이 아니라 이낙연 후보가 이제 이재명 지사를 찾아갔을 때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도 거의 동일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럼 그때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앞부분은 아마 작년에 만나셨을 때 이재명 후보가 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네. 뒷부분 상황이 달라졌다. 한 그 구절부터는 그 자리에서는 그런 말은 안 했다라는 겁니까? 그 인터뷰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다. 그거는 지지율은 지역적 확장력, 전국적인 확장력은 저에게 있다. 이게 이제 그때 인터뷰의 핵심 주장이었죠. 자, 그러면 한번 상식적인 질문을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호남을 자극하는 지역주의 발언을 해서 본인한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할 분들은 네. 이런 그 지역주의에 기초한 예. 대선 전략이라든지 또 선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네. 드러내서는 안 되죠. 네. 그런데 은연중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지역주의에 기초한 선거 전략을 평소에 갖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이번 인터뷰에서 강하게 받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막 쿨하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 논쟁을 빨리 끝내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무현 탄핵인데요. 이낙연 후보께서 캠프 인사들에게 찬성 표결을 했는지 반대 표결을 했는지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까? 이 논란 과정에서? 네, 저도 수차례 이낙연 후보로부터 예. 반대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네. 또 실제 TV 뉴스나 각종 인터뷰에서 반대했다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인데 조금 전에 그 연결했던 김영진 의원은
지금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같이 있는 윤영찬 당시 기자조차 이낙연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라고 그러니까 보도를 했다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이제 당시 기자의 해석성 기사를 놓고 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예. 침소봉대라고 볼 수 있죠. 실제 당시 민주당에서 탄핵의 반대표를 행사하는 의원이 누구냐. 음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낙연 의원인가 김효석 의원인가 예.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예. 김효석 의원님이 2010년 9월 6일자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합니다. 이 기고문에서 본인은 탄핵에 찬성했다 하면서 네. 탄핵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 2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낙연 의원 말고 반대표를 행사한 다른 의원이 계셨다면은 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이나 또 정치적 양심을 걸고 반대했다라고 명백히 수차례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거짓말로까지 몰고 가는 것은 이거는 전형적인 네거티브다. 그러면 당시 그리고 이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까지 소환해서 네거티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을 모신 그 비서 출신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때 공격하는 은행을 주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이 자꾸 지금까지도 그런 네거티브성 발언을 하고 그 캠프에서 자꾸 학대 재생산하려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당시 사진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에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정황을 보면 이낙연 당시 의원은 반대하는 쪽이 아니라 찬성하는 쪽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재명 후보께서는 스크럼을 짜면서까지 찬성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실제 사진에 보면은 스크럼 사진은 없지 않습니까? 또 본회의장에서는 같은 당 의원끼리 모여 있는 것이 많은데 그 정도 모여 있는 이상의 사진이 제시되지 못했거든요. 또 그러한 사진들이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이낙연 의원의 고민이 또 담겨 있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명백한 것은 결국은 탄핵에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원팀 협약식이 열리죠, 의원님? 네네네. 원팀 협약식이 효력이 발생할까요? 저는 뭐 당연히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검증은 계속돼야 되지만 네.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네거티브는 즉각 중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요.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명백한 흑색 선전은 강력히 제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명백한 흑색 선전이나 명백한 비방을 누가 가르냐라는 거죠. 지금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아전 인수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뭐 아전인수격도 있겠지만 네. 실제 이제 팩트가 드러난 부분은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사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니더라 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것은 저희들 캠프도 마찬가지고 또 이재명 후보 캠프나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탄핵 반대 찬성 이 논리도 이미 반대가 명백하게 드러났으면 중단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네거티브는 중단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그 김영진 의원에게 드렸던 똑같은 질문을 의원님께 좀 드릴게요. 자, 경선이 끝납니다. 근데 가정으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 대선 후보가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이낙연 캠프에 있는 분들이 흔쾌히 선거 도울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뭐 결과는 승복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다만 그 과정에서 예. 무리한 네거티브 이것은 빨리 중단되고 자제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결과에는 무조건 승복해야죠.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를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게 그냥 팩트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공방 오가는 수준을 넘어서 감정이 듬뿍 묻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가는 공방 속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경선이 끝나면 다 정말로 더 큰 하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경선 과정에서 하여튼 최소한의 그 네거티브 공방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별건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했던 여야 원내대표 합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그러니까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던데 이낙연 후보께서는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는 입장을 올리셨던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번복할 수도 없고 번복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우선 이낙연 후보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네. 저희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어제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법사위의 특권인 체계자구 심사 권한은 축소되어야 된다. 즉 상원 노릇을 하는 월권은 시정돼야 되는데 그동안 검찰 개혁이라든지 각종 개혁을 가로막고 있었던 법사위의 특권이 네. 폐지나 또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네.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존중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시간이 드리면요. 없어서요. 지금 여기서 끊어야 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의지도 동시에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낙연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이었습니다.